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7월 6일 금요일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하루 금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점이 예정이 돼 있죠. 시간이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1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 부과가 일단 밤 사이까지 표면적으로 뭐 협상 관련된 미국과 중국 관련된 내용에서 어떤 별다른 지표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상승을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 0.7%, 나스닥이 한 1%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시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1%대 상승을 이끌었던 이유,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반등을 이끌어냈을까? 항상 그 불확실성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협상 관련 가능성이 약간 완화되는 느낌 부분들이 유럽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주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최근 한 그 1차, 2차에 의해서 신용 물량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일 시장도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장중에 오전장부터 해가지고 뭐 점심 전후까지 전저점을 딱 깨는 파동 부분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 물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또 축소가 됐습니다. 최근 4일 동안 신용이 5,600억이 줄었어요. 지난번 그 6월 20일 전후로 해서 한 4천억 정도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출회가 됐다면, 최근 4일 동안 어제 또 추가적으로 또 많이 나와서 5,600억이 감소가 됐다 라는 얘기. 1조가 넘었습니다. 1조가 넘는 금액이 최근 하락에 이어서 물량이 상당히 축소가 됐다. 상당히 빠르게 축소가 됐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십시오. 수급적으로 지금 쇼커 불황이 나올 수 있는 요건, 물량이 아주 가벼워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그 부분 체크를 해드리면서, 어제 나스닥과 유가도 한 1.6%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브렌트도 1.1%. 유가부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트럼프는 지금 모든 신경이 중간 선거에 집중이 됐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오펙에 과감하게 던졌어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증산 요구를 했던 것처럼 유가 비싸다 라는 부분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가솔린 가격이 급등을 하면 가솔린 가격은 서민들의 운송 수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 제품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한마디로 해서 WTI가 1.6%,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계속 유가가 고공행진 부분도 진행할 경우에는 전략 비축의 방출 가능성도 서서히 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저렇게 되면 꺾이는 거예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60달러 선을 하회를 해주기를 기대를 좀 해본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 GM도 마찬가지입니다. GM도 주가 강세 부분들이 나왔는데,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그 자동차 관세 없애자고 제안을 했고, 메르켈 총리가 그 관세 인하에 대해서 협상 용의가 있다라는 코멘트. 서로 급전 부분들의 논의 부분들 되니까 서로 뭔가 또 협상 카드 부분들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리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기술주들 상승 1%대,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의 급등 부분들이 나왔어요. 최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었죠. 중국에서 코멘트 된 게, 중국도 지금 화해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중국 JT CEO 경영진 교체를 했습니다. 제재 해제를 위해서 합의를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중국 외교부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직접재산권 보호에 관한 개별 사건일 뿐
무역 분쟁과는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중국 법원의 이번에 제재 내용 있죠. 제재 내용이 판매 금지를 했지만은 전체 제품이 아니라 일부 제품, 전체 매출의 1%, 그러니까 상당히 끼치는 영향 자체가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내용이 뉴스가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의 반등을 이끄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됐고, 중국의 2분기 스마트폰 판매가 전분기 대비 10에서 15%, 3분기도 또 이 정도 선에서 증가될 가능성이 코멘트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지금 시간이 데드라인이 부과가 오후 1시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둔감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호재성 기사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종목군의 반등을 이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GM도 캐터필라도 해외 비중이 높은, 그리고 마이크론, 최근 마이크론 테크 때문에 기술주들이 상당히 출렁거렸다면 마이크론 테크까지 상승을 이끄는 하나의 요건 부분들이 좀 만들어졌죠.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반등을 이끌어줬다라는 거. 그 강도 자체, 관세 부과라는 내용 자체가 점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경감되는 그런 느낌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스닥이 1% 상승 반전을 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고, FOMC 의사록에서 그 연준 의원들의 코멘트가 무역 분쟁이 확대된다면 기업들의 투자와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언급됐어요. 이 키워드를 포함되기를 원했어요. 자, 유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역 분쟁이 협상 가능성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마이크론 테크의 문제가 매출 자체가 전체 매출의 1% 정도 미비하다.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판매가 2분기, 그 다음에 3분기 역시 10% 전후의 상승, 증가 가능성이 분석이 좀 되면서,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전저점, 그 다음에 무거웠던 신용 물량 자체가 이제 11조 1000억대까지 최근 4일 동안 5,60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어제 하루만 거의 2,000억이 들었어요. 신용 물량에 대한 변곡점은 이미 수급상으로는 진바닥이 나왔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의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 부분들은 해외에서 조금씩 합의는 아니더라도 협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카드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다. 극점이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진행이 됐죠.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부부가 관련된 부분들로 종목군의 방향 부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우리가 매매의 방향 부분들을 확실히 어느 정도 그림을 윤곽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7월 6일 시민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 한 줄로 오늘 키워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다 하면, 신용 최근 4일 동안 5,600억이 감소가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